교점 개수를 확인하는 식으로 그래프를 직접 그린다. 그럼 내가 한번 해보자면 sin x의 절대값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쓴 다음에 최대 1, 최소 1 이렇게 잡아둔 다음에 그림을 꽤 여러 주기를 원래 그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한 사분면도 좀 짧게 이렇게 해서 좀 최소한 오른쪽으로 2주기 이상, 왼쪽으로 2주기 이 정도는 최소 그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필요하면 더 연장해서 더 그린다는 생각까지도 하고 보면 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더 길어지면. 어차피 규칙성을 따지려면 두세 개는 해보고 아 이렇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사인 그림의 절대값 그림을 직접 그려보죠. 원래는 음수 쪽에 있는 그림이 위로 뒤집혀서 올라오는 형태의 절대값 그림이니까 위에 있는 쪽은 그냥 그리고 아래에 있는 쪽도 뒤집어서 그리고 요렇게 선어주기를 그립니다. 여기에선 잘 봐봐. F4까지 있으니까 4파이 분의 1 그럼 결국 4파이까지는 그려달라는 얘기야. 미리 얘기할게. 이 직선 그릴 때 이렇게 분자가 1인 상태로 고쳐서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n이 2가 들어가면 2파이 분의 1이잖아. 요 1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 최대값 위치 1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2파이 분의 1이면 2파이 콤마 1 여기다 그으면 그게 기울기가 2파이 분의 1이 되는 거라서 만약에 이게 n파이 분의 3 이렇게 나와 있어도 3분의 n파이 분의 1 그러니까 n이 이제 1 들어가면 3분의 파이 콤마 1 여기가 1이 되게끔 이렇게 생각하면 그림을 그릴 때 직선 기울기가 잘 정해져서 그리기가 좀 쉽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게끔 생각하고 그 1이 어떤 의미라고? 여기가 y좌표가 1이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기울기라는 게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에 대한 얘기라면 여기가 1로 돼 있어야 높이 1인 점에다 점을 찍을 수 있어. 그래야 직선이 기울기가 편하게 그려지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려주기 바란다. 그럼 이 그림을 이제 몇 주기를 그렸다고 생각한 다음에 이제 그릴게요. F2는 n이 2가 들어갔을 때 상황이니까 2파이 분의 1이니까 2파이 분의 1 여기다가 직선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2파이 분의 1x 직선입니다. 이쪽으로 내가 더 이상 안 그린 건 얘가 뒤집혀서 올라가서 왼쪽에는 교점이 없어. 그런데 절대값이 없는 그림이면 이쪽 그래프가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라 교점이 또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 있는 거는 이쪽은 자세히 안 그려도 되지만 절대값이 없는 경우라면 이쪽 그림도 한 2주기 정도는 그려놓고 연장을 해서 그려야 돼. 그래야 되고 만약에 그걸 규칙성으로 찾겠다 그러면 어차피 원점 대칭이니까 요 점을 제하고 이렇게 두 군데 만나는 게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 한 군데 만나는 게 더 생기니까 이쪽은 두 개 여기 요 그림에서 하나면 여기 그림에서 하나죠. 그럼 여기 하나면 이쪽도 하나, 이쪽도 안 생기고 또 그러니까 그 변화가 오른쪽이랑 왼쪽이 좀 다른 경우가 생겨. 대칭성이 원점 대칭 그림이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에 대한 교점 개수를 따로따로 다 세니까 혹시 필요하면 이쪽까지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이제 이거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그거까지 생각해 두시고 그렇지 않은 그림이면 여기는 빼고 그려도 되죠. 자 이렇게 되면 F2는 하나, 둘, 셋, 네 개 만난다고 눈으로 보고 쓰면 되는 거야. 자 이제 F3 해볼게. 3 들어가니까 3파이 분의 1이니까 여기가 2파이면 여기가 3파이겠죠. 그럼 3파이 분의 1은 여기다가 점을 찍고 직선을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해서 개수를 세면 돼.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겠죠. 4파이 분의 1은 4파이 가는 동안 y좌표 1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다 직선을 그으면 돼.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겠죠. 더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2, 3, 4, 5, 6, 7, 8 가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개였다가 여기가 되면서 여기서 추가로 2개가 생기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지?
또 이만큼 가면 또 두 개가 더 생기니까 플러스 2가 되니까 나중에 수열까지 생각하면 공차가 2인 수열의 합으로 생각해서 답을 쓰는 문제도 생길 수 있죠. 지금은 수열을 안 배운 상태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낼 거고 너네가 이제 나중에 3학년 가서 모의고사를 풀거나 할 때는 수열 개념으로 이쪽 개수 따로 세서 수열 개수 수열로 푸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18개 생기는 거는 뭐 직접 써봐서 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다른 숫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의 문제들도 접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분자가 1인 상태로 기울기를 표시할 거. 그러면 그림 그리기 좋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할 내용은 그거야 이제.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중학교 때는 90도보다 작은 각에 대해서 삼각비의 값을 정하고 하는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새로 배우면서 이제 막 일반각이라고 해서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는 각에 대한 것들에 대한 삼각비의 값을 구하고 삼각함수의 값을 구할 때 90도보다 넘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할 건데 일단 기본은 그거예요. 저번에 말했듯이 90도를 넘어가는 경우에 대한 삼각비의 값을 찾을 때는 동경이 생기면 무조건 x축에다가 수선을 내려긋고 생긴 요 각에 대한 삼각비의 값을 쓴 다음에 사분면마다 그 삼각함수의 부호를 붙인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 동경이 이제 커지면.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그러면 그럴 바에 아예 우리가 그림으로 그걸 다 일일이 하지 말고 그 둔각이 됐어도 예각으로 각을 변환시켜서 아예 삼각비의 값을 정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런 의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각변환 문제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취향대로 하시면 돼. 첫 번째, 앞부분으로 다시 넘어가서 6-5번을 보세요. 6-5번의 식이 18개가 있지? 그냥 몽창 외워버리면 됩니다. 헷갈릴 거 없이 그냥 외워버리면 끝이에요.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외우기 좀 싫다, 또 자신이 없다 하는 친구들은 이 각을 이렇게 고치는 방법을 배워라. 그 얘기야. 그래서 나는 외우는 사람들이야 뭐 지금 뭐 특별히 설명을 따로 할 필요 없지만 그렇지 않다, 고쳐가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대로 한번 해보자고. 3단계로 일단 줄게요. 각변하는 방법이야. 예각으로 바꾸는 방법. 자, 1단계 주어진 각을 2분의 파이의 정수배 플러스 예각 형태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2분의 파이의 정수배 곱하기 나머지 각. 이게 이제 세타를 예각 취급하는 거야. 요렇게 표현을 한다. 이게 1단계. 두 번째, 이때 여기 2분의 파이 곱하기 정수 이렇게 돼 있던 것 중에 이 정수가 도는 이제 빼고 짝수 홀수 개념으로 나눠 봤을 때 n이 짝수면 이 사인 뭐 코사인 주어져 있겠죠. 그거를 갖다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근데 n이 홀수, 그러니까 1, 3, 5, 7, 9 이런 숫자들에 대한 곱의 배수가 그렇게 된다면 앞에 써있던 사인이나 코사인, 탄젠트를 바꾸어 쓸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 하면 애초에 사인이라고 써 있었으면 코사인이라고 바꿨으면 되고 코사인이라고 써 있던 건 사인으로 바꿨으면 돼. 탄젠트라고 써 있었으면 탄젠트 분의 1로 바꿔서 쓰면 된다. 그렇게 한 다음 그러면 이제 얘의 역할이 끝난 거야. 얘의 역할이 끝난 거야. 이렇게 바꿔 쓰는 순간 얘의 역할이 끝나고 이제 세타만 쓰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예각만 남은 상태까지 쓴 거야. 이제 끝내면 안 되고 이제 부호가 문제가 되잖아요. 사분면이 바뀌니까. 그러면 처음에 주어진
주어진 각 주어진 각의 사분면이 몇 사분면인지를 판단해서 부호를 붙여주는 것까지 완료. 이게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예각 변하는 방법이라고 썼는 거기 책에 다 써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갖다 실제로 얘처럼 해가지고 왜 웃어 너 엄마 현? 너 애들 쳐다보지 말랬잖아. 너 쳐다보면 다 웃어. 아무도 안 웃어요. 아무도 안 웃어? 우리 현이가 귀엽게 생기긴 했어. 얼마나 귀여워. 저번에 뭐 부러워서 그러냐? 자 이제 한번 그러면 바꿔서 써볼게. 그 책에 나와 있는 걸 하나 바꿔보자. 사인 2n 파이 더하기 세타라고 돼 있는 걸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 이거 예야. 사인 2n 파이 더하기 세타를 고쳐서 실제로 사인 세타로 딱 정리가 되는 과정을. 근데 외우는 것도 시간이 뭐 많이 걸리겠지만 얘도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다가 외워서 쓰는 것만큼 속도도 비슷해질 거니까 익숙해지면 괜찮아. 자 일단 주어진 각을 2분의 파이 곱하기 정수 플러스 세타로 쓴다는 게 사인하고 여기가 2분의 파이 곱하기 2n 파이지 4n 이렇게 되나요? 그럼 이제 2n 파이가 된 거지. 더하기 세타. 그러면 요 4n이라는 게 짝수냐 홀수냐를 판단해라. 그러면 4n이라고 하는 놈은 짝수야 홀수야? 짝수. 그러면 바꾸지 말고 요 사인이라고 하는 놈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써라. 그런 다음에 이제 역할 끝났고 세타만 써라 이거예요. 그런 다음 이제 마지막에 부호 판단. 2n 파이 더하기 세타는 몇 사분면일까요? 그랬는데 2파이가 한 바퀴이기 때문에 2파이 곱하기 n이라고 해도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돌아온 상태고 세타를 예각 취급하는 거야. 조금 더 돌아가는 상태죠. 그럼 1사분면이 되는 거지. 그 1사분면에 대해서 사인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그냥 놔두면 돼.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숫자로 조금 넣어서 바꿔볼게요. 만약에 코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 이렇게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얘를 2분의 파이 곱하기 세타 저기 정수 이렇게 표시하라는 게 얘를 2분의 파이 곱하기 3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홀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계를 좀 건너뛴다는 건 홀수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 번에 홀수 그럼 바꿔야지. 그러면 코사인은 뭘로 바꾸라고 했냐면 사인으로 바꿔 쓰는 거고 이제 세타만 쓴다.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가 몇 사분면인지를 읽는 거야. 많이 해보면 이제 금방 되니까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거기에 플러스 세타니까 조금 더 돌아갔어. 그럼 이제 4사분면이죠.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의 부호가 양수죠. 그러니까 그대로 플러스. 그래서 이건 사인 세타로 고쳐지는 거. 그 다음에 처음 하는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게 그러면 선생님 코사인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써 있을 때 일단 홀수라고 읽을 수 있죠. 2분의 파이 곱하기 3 그럼 바꿔야 되는 상황. 사인 쓰고 세타만 쓴다고 그랬는데 여기만 쓴다고 해서 마이너스 세타라고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 아니고 말 그대로 그거 상관없이 세타만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 세타로 돼 있지만 그건 사분면 판단할 때 쓰는 거고 여기까지 쓴 다음에 바꾼 다음에 그냥 세타만 쓴다야. 마이너스 세타 쓰지 않고 세타만 쓴다. 그런 다음에 얘가 2분의 3파이만큼 돌아간 다음에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니까 3, 4분면으로 인식하는 거야. 3, 4분면은 코사인이 음수니까요.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지. 이제 이런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고쳐놓으면 마치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어떤 삼각함수의 값을 쓰는 것처럼 생각하고 쓸 거니까 부호도 다 여기서 결정이 이미 돼 있고 그 얘기가 얘야. 요거 연습해서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거예요. 실제 이제 다른 숫자로 나와 있는 이런 미수 없이 숫자로 나와 있는 걸 연습을 조금 해볼 테니까 몇 개만 해보고 여러분이 직접 해와야 돼 연습을.
이 18개라고 되어 있는 거 지금 이 형태로 다 한 번씩 한번 해보시면 이제 뭐 맞네 이렇게 확인될 거예요. 자, 708번을 한번 해볼 텐데 708번은 사인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탄젠트 6분의 5파이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13파이 탄젠트 4분의 7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냥 생각해서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3분의 2파이면 120도니까 요만큼 되니까 x축과 이루는 각도는 60도이므로 사인 60도 생각하고 일단 써. 그런 다음에 3분의 2파이가 2, 4분면 동경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곱하기 탄젠트 6분의 파이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상수니까 그냥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코사인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3파이인데 이걸 생각할 때 이제 기준이 파이나 2파이, 3파이, 4파이 기준으로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2파이 하고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게 마이너스 4파이 하면 여기서부터 반대 방향으로 두 바퀴를 돈 거 아니야? 그래 놓고 나서 3분의 파이만큼 더 내려갔으니까 x축과 이루는 각도가 3분의 파이인 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 즉 2분의 1이라고 적은 다음에 4, 4분면이므로 코사인은 플러스 값으로 그냥 놔두면 되는 거지. 그리고 탄젠트 4분의 7파이는 4분의 파이가 7개 돌아간 거 아니야? 그럼 4분의 파이가 45도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즉 이쪽 45도죠. 4분의 7파이 7개. 여기 45도라고. 그러니까 x축과 이루는 각도인 탄젠트 4분의 파이로 계산하되 4, 4분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정리가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그려가면서 체크해도 상관없다는 뜻이고 굳이 이제 이 정도의 내용을 예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 자, 예로 이용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사인 3분의 2파이를 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고치면 되죠. 그러니까 파이 2분의 파이나 파이나 2분의 3파이나 2파이 기준으로 쓰면 될 거야.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쉬운 사람들은 이렇게 써놓고 요걸 보면 2분의 파이의 2배. 그러니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는 홀수. 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놈들은 짝수 개념인 거지. 2분의 파이 곱하기 2, 그러니까 짝수. 그럼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그리고 3분의 파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2, 4분면이 확실하죠. 그럼 사인의 부호는 양수니까 그대로 플러스 해서 이렇게. 선생님, 응? 저희 문제가 탄젠트 6분의 파이가 아니라 탄젠트 6분의 5파이. 아 6분의 5파이야? 아 그럼 여기서부터 6분의 5파이로 쓸게요. 탄젠트 6분의 5파이는 30도로 계산해서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로 쓰면 돼요. 자, 이렇게 쓰고 탄젠트 6분의 5파이 이면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짝수 안 바꾼다 세타만 쓴다까지 쓴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2, 4분면 그러면 2, 4분면이면 탄젠트의 부호는 음수니까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또는 3분의 루트 3 써도 되고요. 그 다음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13파이 요 놈은 코사인 마이너스 4파이 빼기 3분의 파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3분의 12, 3분의 13 그럼 짝수 그럼 안 바꾸고 세타만 쓴다가 3분의 파이 자 그럼 마이너스 4파이가 요렇게 두 바퀴를 돌고 나서 또 음수 쪽으로 마이너스 3분의 8 더 돌아갔으니까 4, 4분면 4, 4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양수 그렇다면 1 탄젠트 4분의 7파이는 탄젠트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뺀 것과 같으므로
2파이 하면 안 바꾼다가 되는 거죠. 짝수라서. 그럼 탄젠트 4분의 파이까지만 적고 그러면 2파이에서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쪽으로 4분의 파이. 그럼 이제 4사분면으로 인식하면 되고 4사분면에서 탄젠트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적는 거가 저걸로 고친 거예요. 처음엔 좀 번잡한 듯한데 뭐 그렇게 복잡하거나 번잡하진 않아.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18개 다 외워놓고 그냥 보자마자 쓰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얘기예요. 됐어요? 자, 이제 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텐데 그 중에서 711번 하나를 더 할게요. 자, 711번 하나를 더 해봅시다.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탄젠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5분의 2야. 그러면 20에 1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봐.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짝수 안 바꿀 거고 사인 세타까지만 쓸 거야. 그죠? 그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 2사분면이죠. 사인 그냥 놔둬야지. 플러스 5로. 그 다음에 요거는 바꿔야 됩니다. 홀수. 그러면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꿔라.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 쓰시고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니까 2사분면. 그러면 탄젠트의 부호는 음수. 이렇게 고쳐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사인 세타가 되고 빼기 부호가 있고 마이너스. 이게 탄젠트가 원래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역수니까 사인분의 코사인 이렇게 돼버린 거. 그것이 5분의 2. 그러면 사인 이거 지워지고 나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2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 집어넣고 쓰면 되겠죠. 그죠? 고치는 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요걸 이용하는 문제를 하나만 더 연습할게요. 학교 시험에 가끔 나왔던 문제 하나를 소개를 할게.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곱하기 사인 제곱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 분의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 분의 사인 마이너스 세타 곱하기 탄젠트 제곱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최대한 간단히 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얘네들은 여러 개 넣은 것 뿐이니까 익숙하게 돼야 되는 이유는 이거 풀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안 되니까. 그치? 자, 일단 그러면 얘기해 볼게요. 얘부터 가자. 안 바꿀 거야.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건 여기가 파이니까 3, 4분면이 돼버린 거고 그 코사인의 부호는 음수. 그 다음 얘는 제곱 붙어 있는 놈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 바꾸는 거죠.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이제는 이거 사분면에 따라 사인의 부호를 따질 필요가 없어. 양수이었던 음수이었던 제곱할 거니까 무조건 양수. 그러니까 그냥 끝.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 얘도 배운 걸로 따지자면 마이너스 세타가 2분의 파이 곱하기 0 빼기 세타 이렇게 써있다고 생각하면 이 0도 짝수로 인식하면 되니까 바꾼다 안 바꾼다? 2분의 파이 곱하기 0 짝수 안 바꾼다. 세타만 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타라는 건 여기서 요만큼이니까 4사분면 그렇게 해서 플러스. 그러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런데 삼각함수를 잘 처음에 대칭성 같은 걸 잘 배운 사람은 코사인은 기본적으로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이라면 마이너스 세타를 넣으나 세타를 넣으나 똑같지. 그러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꾸는 사람도 있어. 외워서 한다기보다 얘는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써도 돼. 그럼 반대로 얘 같으면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쓰면 돼. 이렇게 해도 돼. 어쨌든 요거 쓰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게끔 한 번 더 바꿔 쓸 거야. 4사분면이야.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 사인 세타야. 탄젠트 안 바꾸는 거 세타만 쓰고 제곱이니까 부호 상관없이 써버리면 끝. 이렇게 해서 시간을 5초씩이라도 줄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는 날라가서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고요. 여기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고 요렇게 되어서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지. 여기에서 이제 그래도 배운 지식을 좀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할게. 응? 그거요. 근데 그냥 쓸게. 요거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인데 요거를 마이너스로 묶어 쓰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그럼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와 같아서 이렇게 쓸 거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조금 더 공부를 조금 더 했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그때 써준 것 중에 요걸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얘가 탄젠트 제곱 세타, 얘가 1,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므로 요거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요거는 원래 있고요. 얘를 이항하면 요렇게 되는 거니까 이 모양을 보고 아 그냥 마이너스 1이네요 라고 직접 쓰는 사람도 있다. 그죠? 아까 여기 봤을 때 마이너스 1 상상한 사람 안 했었어? 그러면 이만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식 썼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제 이걸 했던 사람은 바로 쓸 수 있어요. 자, 그게 이제 그 연습을 할 때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는 거. 자, 이제 그리고 나머지 유형 10번은 그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그러니까 심화 문제 풀면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이 들어 있어. 그래서 여기는 그 세 개 중에 셋 다 중요한 꼴이라 핵심은 요거인 거예요. 요식과 도를 대체로 쓸게요. 요 관계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은데 여각관계라고 하지. 90도를 기준으로 사인 30도가 코사인 60도와 똑같다는 건 알고 있지. 그죠? 그 관계에 해당되는 표현이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 요 정도 알아두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사인 85도랑 똑같은 게 코사인으로 5도라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생각을 해두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요 관계가. 요 관계예요. 사인 85도가 코사인 5도가 같다. 왜냐하면 사인하고 코사인이 사인은 이렇게 나갈 때 코사인은 순서가 뒤에서부터 나온 것처럼 써져 있었잖아. 그게 이 얘기야. 왜냐하면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는 코사인 그래프를 90도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하면 그죠? 사인 그래프랑 똑같아지는 관계. 얘가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꼭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시고 나면 714번 같은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인 제곱 10도 플러스 사인 제곱 20도 플러스해서 사인 제곱 80도 더하기 사인 제곱 90도.
그러면 아까 했던 이 관계로 해석을 해도 똑같은 얘기긴 한데 얘를 사인 제곱 10도 하고 이쪽에 사인 제곱 80도가 코사인으로 따지면 10도와 같은 내용이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오면 좋겠다는 거야. 얘는 놔두고요. 그러면 사인 제곱 20도 하고 이쪽 앞에 있던 사인 제곱 70도가 코사인 제곱 20도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에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하고 이만큼 넘어갔다.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이거를 이제 만족하니까 결국은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요렇게 따진 것도 1이 되고 그렇죠. 특징은 여기가 10도고 여기가 80도 합쳐서 90도 되는 자리의 위치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손으로 따져볼 수 있지. 10도와 80도 20도와 70도 30도와 60도 40도와 50도까지 네 쌍 생기죠. 그러니까 4에다가 사인 90도는 자체가 1이니까요. 1. 그러면 전체 합은 5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탄젠트는 바꿔도 사인 코사인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탄젠트를 탄젠트 분의 1로 바꾸니까 역수 형태로 바뀐다는 거에 착안을 하시면 탄젠트 1도하고 이 뒤에 있는 탄젠트 89도가 탄젠트 1도 분의 1로 바뀌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또는 탄젠트 89도를 아까 배운 저 과정으로 굳이 한 줄 더 쓰자면 탄젠트 90도 빼기 1도니까 바꾼다. 90도 곱하기 1 홀수 2분의 파이니까 홀수 그러면 탄젠트 1도 분의 이게 1사분면 각이니까 양수.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715번에서는 탄젠트 1도하고 탄젠트 89도를 곱한 게 1이라고 2도하고 88도 곱한 것도 1이고 3도하고 87도 곱한 것도 1이고 계속 그럼 쌍을 지우면 44도와 46도 곱한 것도 1이고 중간에 하나 남았죠? 45도? 근데 탄젠트 45도 자체가 1이니까 이 전체 곱은 1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716번을 아마 여러분이 집에서 풀어오시면 아 이제 이 얘기가 이렇게 도형에 적용될 수도 있구나. 왜냐하면 이 부채꼴에서 이쪽 각도와 이쪽 각도가 90 합쳐서 90도 되는 관계에 있으니까 그죠?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유형 10번은 한 문제를 더 풀어오시기 바래. 자, 유형 11번이요. 자, 유형 11번도 학교별로 자주 내는 문제인데요. 내가 좀 두 문제만 좀 해결을 해줄 테니까 틀을 좀 잡아봐. 나머지 문제 좀 연습하시고. 717번 이제 배울 내용은 다 배웠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꺼냈을 건가에 신경을 집중하고 봐. 지금 도형 활용입니다. 원이 하나 있어. 그리고 A, B가 지름이래. 지름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가 느끼는 바가 있을 거야. 그 위로 삼각형을 어떤 식으로 그리든 상관없이 여기가 직각이 된다는 거. 그래서 A, B, C가 결정이 돼 있으면 여기가 알파라는 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가 베타라는 각으로 생각을 했어. 그리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루트 7입니다. 그럼 말이 없어도 직각삼각형인데 두 변 길이가 나와 있으면 당연히 빗변 길이도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코사인 알파 더하기 2베타가 얼마야? 이렇게 물었네. 코사인 알파 더하기 2베타가 얼마야? 이렇게.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그죠? 요거 내각의 총합이 180도인데 여기 이미 90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게 90도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를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썼다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코사인 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파이니까 요만큼을 구해보라는 얘기와 같은 거죠. 그럼 이만큼 되면 코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1 홀수 그럼 바꿔서 써야 하고 그 다음에 2, 4분면이므로 코사인의 부호는 음수가 된다. 결국 내가 할 일은 마이너스 사인 베타 구하기. 그럼 마이너스의 사인 베타는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읽으면 4분의 3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형 내에서의 어떤 관계는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180도 파이라는 걸 끝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 자, 한 문제를 더 풀어볼게요. 보기 720번의 상에 해당되는 부분을 볼게요. 원이 하나 있고 여기에 이제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알파, 여기가 베타. 자, 그래놓고 나서 코사인 알파는 3분의 2라고 힌트를 줬어요. 자, 그랬을 때 탄젠트 제곱 알파와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베타 이 값이 얼마냐 이렇게 구하라고 했지. 자, 일단은 첫 번째 알아야 될 기본 도형 상식.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면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 기억하죠?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 왜냐면 중심각 원주각 관계라서 그래.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파이라는 사실은 일단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코사인이 3분의 2가 된다는 사실, 이걸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주어진 각에 대한 삼각비가 알파에 대한 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베타도 사실은 알파로 표시가 가능한 거니까 다 된 거죠. 즉 베타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탄젠트 제곱 알파 더하기 사인 제곱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탄젠트 제곱 알파 플러스 요거는 짝수니까 안 바꾼다고 생각하고 제곱이기 때문에 부호랑은 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사인 제곱 알파.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3분의 2라는 사실로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게 루트 5로 결정이 된다면 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에 해당되는 값들도 절대값으로는 다 판단이 되죠. 그럼 탄젠트가 2분의 루트 5 개념이니까 제곱하니까 부호는 그냥 플러스로 쓰면 되고 4분의 5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사인 제곱은 요거 3분의 루트 5 개념이니까 9분의 5 이렇게 적히는 게 사인 36분의 45 20 36분의 65가 되나요? 그래서 101 그죠? 자, 이제 특별히 배울 내용은 따로 없고 거의 최대차수 문제 한 종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유형 12, 13, 14까지 오늘 이제 하는데 세 개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출제율은 그렇게 높진 않아. 학교에서 출제율은 높지 않은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 자체 문제에서 일반적인 그 최대값 1, 뭐 최소값 마이너스 이런 구조가 아니라서 한번 봐두시기 바래. 그냥 예제별로 하나씩만 할게요. 721번 y는 마이너스 코사인 x 빼기 2에 더하기 k. 이제 출제 의도는 그래. 이거를 삼각함수의 최대최소로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 이런 뜻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편하게 알 수 있는 일반 함수, 다항함수꼴 그거에 대한 함수로 좀 변형을 해가지고 최대최소를 정하고 싶다. 자, 역시 치환이라는 개념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요게 최대랑 최소의 합이 제로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핵심은 이거야. 코사인 x를 다른 문자로 치환해 달라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함수로, 다항함수꼴로. 그러면 x를 t로 고치는 순간 우리가 할 일은 범위가 바뀐다죠. 그럼 아까 코사인이라는 건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니까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라고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x의 범위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인, 코사인은 치환하는 순간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쓰는 거는 그냥 상식적인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y는 마이너스 x 빼기 2 더하기 k
요렇게 쓰고 싶은 거고. 그럼 아까 절대값 들어있는 문제 그림을 이용해서 이걸 쉽게 그려볼게요. 일단 절대값 x 그림은 하나 외워두는 게 좋다. 절대값 x만 써 있는 거는 V자.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건 이 V자가 뒤집어졌음. 마이너스 부로. 그런 다음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뒤집어진 엎어진 V자가 이 자리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k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근데 만약에 이게 k가 음수라면 이렇게 내려와서 최대값이 여기고 최소값이 여기고 뭐 이런 걸 쓸 때 전부 다 음수 쪽에 있기 때문에 최대 최소 합쳐서 0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건 확실한 거니까 대충 그냥 이런 식의 문제인 거야. 근데 나는 이걸 다 그리란 뜻이 아니라 어디만 그리면 된다. 이거 장 썼네. t인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보라는 거예요. 그럼 1은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을 테니까 이거 좀 잘못 그려진 그림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고 얘기를 해달라는 거지. 그럼 결국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가 최소값, 그 다음에 1이 들어갔을 때가 최대값이 되니까 그걸 써서 쓰면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제 t가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 최소값,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k죠. 이게 최소값. 그거랑 최대값, 최대값은 1 집어넣었을 때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k. 요게 합이 0이 된다. 이렇게 쓰란 얘기니까요. 그래서 2k-4가 제로가 된다면 아하,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림입니다. 그렇게 돼야 맞죠. 그럼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제로가 되는 거죠. 자, 됐어요. 유형 13번. 그냥 요거는 내용이 뻔한 거니까 지금 이대로 따라서 그 유형 13번에 724번도 그냥 풀 수 있어요. 단 유리함수가 기억이 잘 안 나는 사람들은 한번 볼 것. 유리함수 구조니까 유리함수 모양이 조금 안 되는 사람은 보세요. y는 sin x 더하기 3 마이너스 sin x 더하기 2. 얘 최대값 최소값 찾아봐. 이렇게 된 거죠. 하는 방법은 동일. sin x를 t로 치환하면 x의 범위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t의 범위는 sin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으면 되고요. 그럼 이제 치환된 상태니까 얘를 t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t 더하기 2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럼 얘가 t 더하기 3분의 5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그림이죠. 그러면 얘는 점근선이가 t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y 점근선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상태로 이게 양수니까 1사분면과 3사분면 쪽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면 요런 그림하고 요쪽에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물론 요거는 자세히 안 그려도 되는데 유리함수 그냥 특징을 생각한다면 y절편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죠. 3분의 2니까 양수 쪽이니까 그림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나는 뭐만 알면 되는 거야? t의 범위가 이걸 다 그리라는 뜻이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가 1이라고 생각하면 그림은 내가 필요한 그림은 요만큼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최대값은 여기가 최대값이 되는 거고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2분의 5 빼기니까 2분의 3. 최소는 1 대입했을 때니까 1 대입하면 4분의 5 빼기 1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더해서 자, 마지막 유형은 제곱식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대한 얘기고, 근데 제곱식 포함하고 있는 건 뻔한 거야. 거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거니까 삼각함수를 하나의 삼각함수꼴로 고친다의 의미를 살려주면 돼. 예를 들어서 728번 같으면 y는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2사인 x 더하기 1. 물론 치환하면 이제 2차 함수꼴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때 x의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만 보는 거지. 그럼 일단 중요한 거
삼각함수급에 하나는 코사인, 하나는 사인으로 나와 있는데 한쪽으로 맞춰야 돼. 그럼 어느 쪽으로 맞추는 거냐? 제곱 붙어 있는 놈을 고치는 거야. 그냥 사인 x를 직접 고치지 말고 코사인 제곱 x를 사인 쪽으로. 그러면 이제 한두 번 해보면 눈치채겠지만 코사인 제곱 x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이렇게 쓰는 걸 아예 자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인 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여기 x의 범위가 있을 때는 꼭 그림으로 확인하세요. 눈으로 그냥 봐도 알 수 있겠지만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의 그림입니다. 그럼 사인은 이렇게 생긴 거고 이쪽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한 주기가 다 들어갔죠. 한 주기가 다 들어갔다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건 변함이 없죠. 근데 한 주기가 다 안 들어갔다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무조건 쓰면 안 돼. 그치? 예를 들면 여기 중간에 이만큼만 잘렸어. 예를 들면 이렇게 잘렸으면 여긴 최대 맞는데 최소는 여기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 주기가 다 들어가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맞다. 이건 뭐 변동이 없어요. 자, 이제 그러면 치환된 상태로 함수를 쓰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익숙한 함수가 되겠지. y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의 플러스 2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고1 때 가장 쉽게 냈던 문제로 바뀌었죠. 위로 볼록인 함수일 것이고 대칭축의 위치는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잘랐다면 네, 요 그림이죠. 따라서 최대값은 t가 1일 때 최대값 1 집어넣으면 3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x가 a일 때 최소값 b래요. x가 a일 때 최소값 b가 되는데 그럼 최소값은 이게 맞는 거야, b값. 근데 a 자리에다 얘를 쓰면 안 되죠. 얘는 t 값이니까. 그러면 a를 찾으려면 다시 원래 치환했던 대로 돌아가야 돼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라는 게 x로는 얼마를 말하는 거야? 여기가 t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니까 x로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리가 a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 나오게 되는 x 값이 얼마냐를 확인해서 써야 됩니다. 여기.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유형 14는 2차식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거고 한 문제만 더 마지막으로 풀어줄게요. 732번 2차 함수 중에서 최대차수 찾을 때 조금 까다로운 게 뭐냐면 지금처럼 대칭축이 딱 정해져 있으면 간단한 문제가 되겠지만 대칭축의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케이스라면에 대한 얘기야. 732번이요. 자, 이렇게 가자. 그거 직접 고쳐 쓸게요. y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고치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더하기 2k 사인 x 그 다음에 더하기 1과 빼기 1 지워지고 4k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때 x는 0부터 2파이까지고 한 주기가 다 들어갔으니까 치환하면 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이 맞아. 그러면 이 함수가 y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kt 더하기 4k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똑같이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최대값 x가 a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4니까 최대값 마이너스 4니까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를 생각을 했고요. 대칭축을 딱 찾아봤더니 대칭축이 얼마가 되냐면 k가 되지. k가 된다. 그러면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을 잘라야 되는데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을 자를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구간을 나누어서 풀어야죠. 첫 번째 최대값 문제니까 마이너스 1이 1부터 4이가 이쪽에 치우쳐 있을 때 이렇게 치우쳐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k가 1보다 큰 쪽에 있을 때 그때라면 어디가 최대값이냐면
t가 1일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t가 1일 때 최대값. 그럼 t 대신 1 집어넣고 쓰게 되면 1 집어넣으면 6k 마이너스 1인가요? 6k 마이너스 1. 이게 되는데 이게 최대값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야. 그럼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런데 k가 1보다 큰 쪽에서 풀었는데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 나왔다면 이건 해당이 되지 않는 값이잖아. 그치? 이거 버려야죠. 아깝게. 두 번째, 마이너스 1부터 1이 k를 둘러싸고 이렇게 걸쳐 있을 때,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걸쳐 있을 때, 그러면 어디가 최대값이냐면 k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쓸 때는 k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될 때는 fk가 최대값이죠. k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야. 그럼 k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k제곱 더하기 4k 요게 되고 그것이 마이너스 4다. 그러면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는 0이 되니까 k 플러스 2의 제곱이 0이 되어서 k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역시 이 또한 요 범위에 들어있지 않은 값이 되죠. 아깝게 풀었으나 버리시길 바래. 마지막 세 번째, 이제는 범위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이 정해질 때, 그러면 k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있는 거,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고경으로 하면 최대값이 결국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2k 플러스니까 플러스 2k가 되죠. 요게 마이너스 4가 되어서 k가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결정이 되죠. 요건 마이너스 1보다 작다에 해당되는 값이 맞으니까 요게 이제 k 값으로 확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x가 알파일 때라고 했는데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라고 했으니까 이 t가 마이너스 1일 때가 x로 얼마인지만 환산하면 되는데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사인이 마이너스 1 되는 게 어딘지 생각해보면 여기죠. 여기 2분의 3파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3파이일 때 k값은 그죠? 자, 요게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되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오늘 공부한 거는 673번부터 732번까지 637번부터 732번까지 추가 숙제 조금 줄까요? 너무 작지 않나? 아니요. 강하게 눈으로 막 이러는데. 그럼 이 프린트는 오늘 나눠주려고 했는데 50문제짜리인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주는 걸로. 대신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풀었던 문제들 일부는 꼭 본인이 풀어서 확인해 오시기 바래. 숙제.